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 인성검사지의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 스타일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크게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노모티브 방식하고 하나가 입사티브 방식이 있는데, 이 노모티브 방식은 뭐냐면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커트 2점 척도, 예, 아니요, 또는 5점에서 7점 척도, 매우 그렇지 않다 해서 매우 그렇다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점수를 놓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예, 아니요, 리커트 2점 척도 한번 볼게요. 문항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번. 자, 의사결정하기 전에 문제를 신중히 생각한다. 신중히 생각해야겠죠. 만족함을 느낄 때까지 일을 한다. 그래야 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타인의 눈에 띄거나 돋보이는 것을 싫어한다. 이건 좀 애매하죠, 그죠? 간접평가 문항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난 좀 아니요 하겠다. 생산직이다. 좀 잘 묻어가는 게 좀 중요하겠죠. 아니요 하겠다. 아니면 내가 싫어한다니까 아니요 튀는 거죠. 내가 좀 디자인이나 이런 쪽이다. 창의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 이제 아니요 하고, 좀 싫어한다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산이나 이런 쪽이다. 뭘 묻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간접평가 문항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직군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응답하시면 되겠죠. 응답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제 점수가 나오느냐, 이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1점, 아니오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점, 응답하지 않으면 0점, 이렇게 가 척도별로 점수가, 평균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 척도다, 예컨대 성실성의 척도다, 그래가지고 규준값 한 0.7 정도, 0.7 전체적으로 성실성 관련된 문항이 한 6개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 하면 플러스 1 해가지고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0.7 이상이면은 보통 이제 이게 규준값이니까 A 등급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멀어질수록 0.0 마이너스 갈 수도 있겠죠. 1로 갈수록 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검사할 때, 인성검사 같은 경우 검사할 때 꼭 검사지 그 첫 페이지 밑에 유의사항이 있어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일부 검사지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 싶은 항목이면 비워두라고 써놓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점보다 마이너스 1점 하기도 애매한 문항이 있어요. 난 차라리 그냥 0점 받는 게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에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써있는 검사지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비워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다 체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의사항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검사지 같은 경우는 무응답률에 대한 탈락 기준이 완화돼요. 보통 이제 비워두라고 하면은 보통 10% 정도로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들어가자. 이런 데가 뭐 한 10개 검사가 있다. 그러면은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 리커트 5점 척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검사지 같은 경우에는 yes or no 2점 척도하고 5점 척도하고 같이 있는 경우 다반사예요. 그래서 한 100문항은 2점 척도고 yes or no고, 또 한 200문항은 5점 척도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전체 인성검사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yes or no고 뒤에 배우게 될 입사티브 척도도 같이 쓰여가지고 좀 2-3개 척도가 3개까지는 아니고 한 2개 정도 척도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리커트 척도, 5점 척도 보겠습니다. 5점일 수도 있고 7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자, 의사결정하기 전에 문제를 신중히 생각한다. 딱 봐도 직접 역량평가 문항이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아주 같아로 가는 거예요. 그죠? 신중히 생각하는 그런 신중, 뭐 이런 거 묻는 거겠죠. 뭘 묻는지 중요하진 않아요. 딱 봤을 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게 좋으면은 긍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괜히 이제 어중간하게 가시면은 평균 점수 낮아지는 거예요. 만족함이 느낄 때까지 일을 한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값이 규준값이고 좋은 등급의 딱 기준이 되는 값이란 얘기죠. 타인의 눈에 띄거나 돋보이는 걸 싫어한다.
5점 척도의 경우에는 뭐 좀 애매하더라고. 간접 역량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2점 정도 되고, 그죠? 3점 정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점수 평가는 이렇게 하고 무응답이면 빵점이다. 간혹 이제 역질문, 우리 사전 역량 검사 풀어봤죠? 거기서 역질문 같은 경우는 뭐 5로 응답했을 경우는 1로 해라,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노모티브 방식은 좀 쉬워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입사티브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문항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문항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입사티브인 only 입사티브 방식. 보통 뭘가 유형이다 라고 많이 하는데요. 자, 이게 하나의 이 자체가 1번 문제예요. 3개의 문항 중에 가장 가까운 거는 가깝다, 가장 먼 거는 멀다, 중간은 비워두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의 단계를 수립한다. 좋은 거죠. 일의 단계. 체계성. 어려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성취.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좋아한다. 개방성. 뭐 이런 거 묻는 거죠. 3개 다 좋죠. 3개 다 좋게 평가하고 싶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 가장 좋은 거, 그리고 가장 먼 거 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입사티브 문항의 특징입니다. 자, 어떤 걸 좋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다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 좋은 것 중에서도 중요 역량이 있다 그랬죠.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어떤 거? 이건 체계성, 이건 성취, 경험.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이제 이거를 더 좋게 평가한다 그랬죠. 성실, 성취. 그래서 여기에 가깝다. 하고, 이제 뭐 이 2개 중에는 아무거나 멀다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은 가깝다에 한 거. 이게 만약에 성취. 그죠? 첫 번째 거는 체계성, 세 번째 거는 개방성. 3개 다 역량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취에는 플러스 1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성에는 0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개방성에는 마이너스 1점 주는 겁니다. 그죠? 빈칸이면 0점, 그죠? 몽담이면 0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 이렇게 주고 여기에 이제 이 중에 특정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취에 대해서 가깝다 했다. 여기에 대해서 가중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특정 항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나한테 좋게 평가되는 거죠. 개방성 마이너스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입사티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냐면요. 의도적으로 좋은 답변을 하려는 응답 왜곡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같은 문항에서 리커트 척도로 한다고 할게요. 노머티브로 한다고 하면 다 5점 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항을 설정함으로써 선호가 확 생기는 거죠.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응답 왜곡. 다 좋게 응답하려는 그런 걸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원래요, 이 입사티브는 말 자체가 개인 내 비교예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나래비를 세울 때, 평가할 때, 여러 사람들 간에 평가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아닌데, 원칙적으로 아닌데, 노머티브에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응답 왜곡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는 쓰면 안 되는 건데, 현실에서 쓰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사티브 형식을 넣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이제 점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 때문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특정 항목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새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업에서 특히 좋아하는 것들. 특히 자, 이런 것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입사티브는 이 3개 다 좋은 걸 물어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3개 다 안 좋은 걸 물어요. 예컨대 A 문항, 난 누굴 때려본 적이 있다. B 문항, 나는 누굴 시기해 본 적이 있다. C 문항, 우리 집은 사이가 안 좋다. 우리 집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다. 다 안 좋은 걸 물어요. 이 중에서도 덜 안 좋은 것과 더 안 좋은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역량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던 핵심적인 역량, 그죠? 뭐 성실, 성취, 그죠? 그리고 뭐 책임, 협력 이런 쪽에 가깝다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제 다 안 좋은 걸 볼 때는 피해가는 거. 주로 어떤 거? CWB가 제일 안 좋아요. 그런 거를 먼저 안 좋다라고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에서 우선순위를 좀 택해가지고 가까운 걸 골라야겠죠. CWB는 무조건 좀 피해가는 게 낫습니다. 자,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런 문장이 많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것이 좋다. 그죠? 그래서 역량에 대해서는 한 5개 정도. 아까 얘기했던 거. 성실, 성취, 책임, 그리고 협력, 외향, 준법, 요거. 그리고 피해갈 때는 주로 이제 CWB를 많이 피해가야 된다. 그죠? CWB를 많이 피해가야 됩니다. 또 이런 이 사티브가 나오면은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특별히 유념해라.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많이 주긴 합니다. 주긴 한다. 그 다음 특징은 이걸 하나 더 봐야 돼요. 자, 아까 봤던 거는 그 only issative 형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issative를 좀 변형한 겁니다. 노모티브 더하기 issative, 즉, 뭐 5점 척도 이런 것도 있고 멀다 가깝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항이에요. LG 건데 볼게요. 문항 1. 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의 단계를 수립한다. 성취한다. 아, 문항 같죠? 그죠? 경험을 선호한다. 여기 대해서 먼저 그런 정도, 전혀 아니다부터 아닌 정도를 택하고, 뒤에 보면 응답 2에 이 중에 또 세 문장 중에 먼 거는 먼 정도, 가까운 건 가까운 정도를 택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방식은 먼저 첫 번째 것부터 응답합니다. 일의 단계를 수립한다. 자, 제가 응답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일의 단계를 수립한다? 좋잖아요. 저는 여기 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저는 여기 택할 겁니다. 그 다음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선호한다. 이것도 좋은 거지만 저는 그냥 이 정도 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 중에 멀다 가깝다를 또 택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더 가까운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쪽에. 그래서 여기 가중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먼 거는 여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택할 겁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동일 점수 주는 게 가능해요. 아까 제가 둘 다 7점 줬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유의사항을 잘 안 읽으면은요, 동일 점수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요, 항상 유의사항 잘 보거나, 아니면 샘플 문제를 잘 보세요. 동일 점수를 체크하는 게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식으로 동일 점수 체크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별다른 설명 없으면은 그것도 동일 점수 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점수를 매길 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택했다. 여기 가깝다. 여기 멀다 했다. 그러면은 자, 체계성에 대해서 7점 받는 거고요. 그리고 성취도에 대해서 7점 받는데 멀다, 가깝다라고 체크한 거, 이 성취에 가깝다라고 체크했는 특정 항목.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가깝다고 체크한 거에 다 가중치 않아요. 성취이면서 가깝다. 이런 데만 가중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택할 때 제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가중치 뭐 한 20% 받는다. 1.2.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무조건 준다는 게 아니고 높다. 그래서 응답 2는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주는데 사용됩니다. 알겠죠? 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에 핵심 특징 세 번째 설명에 자, 채점 시 리커트 척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isative의 답변, 멀다 가깝다는 전혀 반영 안 할 수도 있고요. 특정 항목,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또 이제 안 좋은 CWB, 극한 CWB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멀다라고 택하면은 여기에 또 가중치를 주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폭력적이다. 여기에 멀다라고 하면은 아, 얘는 폭력적이진 않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주의하세요. 동일 점수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자료인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규준값 체크해 보란 거예요. 이게 이 고성과자들의 응답 평균이 7점 척도에서 이렇게 높구나, 이렇게 높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항들은 다 직접 영양평가 문항들로만 있고요. 간접 영양평가 문항은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제 한 기업의 그 문항 설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라, 이런 거를 붙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요 PDF에 들어가 있는 강의는 다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엑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체크, 여러분 연습해 보는 거 해보면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은 충분한 게 아니라 과할 정도로 많이 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거는 한번 들어놓으면은 크게 많이 이제 뭐 고민하고 이래야 될 게 별로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